자, 젊은 축구인들 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지금 체제 왜 안 들어갑니까? 당신들은 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두 개 섞는 거는 나는 좀 불편하다. 네. 이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이거 만약에 그 협회가 우리 제안 안 받아 젊은 축구인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려면 정몽규 회장 바꾸라는 민심에 그 전에 협회나 축구계가 먼저 대답했어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답 안 했잖아.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팬들 민심 실제 70% 80%가 정몽규 회장 바꾸라고 그랬어. 그 민심에는 대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축구협회에 왜 우리의 바람에는 너희들은 왜 대답 안 해? 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만약에 정말 젊은 축구인들 이렇게 중요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나 그게 진짜 진심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고 싶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명확한 방법이 있었어. 사선 안 나오면 됐어. 자, 지금 대한축구협회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요. 4번째 임기를 시작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이 인선, 새 집행부 인선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이전 집행부, 그렇죠. 현 집행부죠? 이게 정몽규 회장이 인스타를 시작을 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 인스타에 올리면서 뭐 54대 집행부 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직접 올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이제 집행부 중에 뭐 남을 사람 남고 떠날 사람 떠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이 발표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어야 돼. 아, 새 집행부 발표를? 그렇죠.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축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 대의원 총회에서 딱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대의원 총회에서 땅땅땅 하면 새로운 집행부 한국이 갑니다 해야 되는데 아. 안 되네. 사람이 안 구해진다는 소리야? 안 구해줘. 만약에 저 배노 저희 뭐 우리 55대 집행부로 한번 싫은데요. 아니 그럼 빨대 어때? 안 갈 겁니다. 싫은데요.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못 구해. 그러니까 사람들 다 거절하거나 예. 뭐 고사하거나 뭐 거부하거나 이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대의원대 끝난 다음에 그러면 또 다시 대의원대 열어서 이거 할 수가 없잖아. 네네네. 나중에 집행부 추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집행부 구성은 정몽규 회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그 측근들이 해줘. 이것도 해주네. 이것도 해줘 축구네. 집행부 해줘. 이러고 있어요. 집행부 해줘. 예. 그래서 이제 새 인선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뭐 형이 뭐 취재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전달받은 내용이 있나요? 취재를 좀 했죠. 취재.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누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마평. 이제 하마평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또 누구를 어쨌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또 거부했고 누가 거절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휴민트를 좀 가동을 해서 취재를 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자, 그러면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도 한번 띄워주시고. 네. 자, 뭐 이용수, 박항서, 이근호, 뭐 저기 현영민 하마평에 좀 올라가 있고, 박지성 위원하고 이영표 위원은 거절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이용수 교수 전 부회장이죠. 이 전적으로 좀 인선에서 움직이고 계신데요. 사람을 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안도 좀 하고. 예. 정몽규 회장 쪽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젊은 축구인을 중용하고 싶어 합니다. 젊은 축구인을. 예. 왜?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하죠. 그렇죠. 축구협회 어떤 이미지죠? 부정적이고 그렇죠. 좀 노예했다. 그렇지. 올드하다. 이러니까 이미지 바꾸고 상징 효과가 있죠. 바뀌었어. 야 이제 쇄신 하나 보다. 젊어졌어. 네. 이 느낌을 원해요. 네. 이런 상징을. 바뀌었어. 젊어졌어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여기에 이근호, 현영민 요 둘은 이런 거죠. 젊어졌어에 속합니다. 네. 그죠? 이근호, 현영민 이러면 젊어졌어. 그렇죠. 여기에 지금 없는데 여러분들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도 하마평 이름 오르락 내리락 한답니다. 그래요? 박주호는 뭐겠어요? 아까 이근호, 현영민은 젊어졌으면 박주호도 젊긴 하죠. 젊는데 이런 거죠.
포용 인사. 오, 그렇지, 그렇지. 상평채. 박조는 이거죠. 오, 이 정도로 쇄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바뀌었네. 요 예. 이미지를 원하는 겁니다. 아. 박조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네네. 마곡에도 한번 오셔서 막 제안을. 실례지만 혹시 여기 하마평에 혹시 아, 없었나요? 포용. 아, 지금 예, 저기 포용 인사는 박문성인데. 포용. 포용력이 없나 보네. 자, 예, 예. 예, 저는 저 개인에 대해서는 NCND 하겠습니다. 예. 자, 박항서 감독은 이런 거래요. 대중적인 호감도. 아하. 지금 아까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은 그냥 이렇게 우리 베테랑 감독 잘 그렇죠. 해주면서 그렇죠. 호감도가 있잖아. 네. 그런 겁니다. 해서 원하는 거. 음. 그래서 이제 이름이 저렇게 거론됐는데 음.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근호, 현영민은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이제 집행부가 예를 들면 부회장 자리도 있고 예. 이사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사라졌는데 상금 부회장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예전에 홍명보 감독이 했던 전무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축구인을 앉히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무는 명함의 뒤에 볼 때 축구협회가 전무 자리가 있을 때 뒤에 영어로도 쓰잖아. CEO로 씁니다. 실제 최고 경영자의 위치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근호, 현영민은 전무 그 위치까지 중요 자리에 보직을 맡길 수는 없잖아. 이사나 이런 건 뭐 가능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저 뒤에 저 아래에 있는 두 명이 바로 그 핵심적인 중요한 자리에 제안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요. 했던 사람들이고. 예. 네. 자, 박지성, 이영표. 핵심적인 자리에는 둘 중에 누구 이런 게 있었어요. 아하. 근데 박지성은요 일찌감치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가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아시아 축구 연맹의 일을 털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런던에 지금 살고 있죠. 네. 그다음에 협회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체제에 대해서. 또 지난해 그래서 기억하실 텐데 축구협회 관련해서 굉장히 쓴소리했잖아 공개적으로. 그렇죠. 기억나요? 이런 거 있죠. 네네. 협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음. 협회장은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결과가 좋다고 사람들이 명언이었죠. 지난 과정을 그 잘못을 다 잊지 않는다. 네. 이제 사람들은 네네네. 다 과정에서의 잘못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박지성 카드는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핵심은 이영표입니다. 이영표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한 중요한 자리에 맡기려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는 거절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영표라고 하는 인물은 되게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선수로서도. 그죠? 그 다음에 행정. 그렇죠. 예를 들면 강원. 그죠. 대표이사. 예. 했었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방송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마 자기 브랜드인가 볼 만한 사업도 했던. 했을 거예요. 양말.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커리어를 그 MLS 미국 무대에서 뛰면서 물론 소속팀은 밴쿠버였지만 그렇게 뛰면서 약간 그럴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 나중에 예. 행정가나 그런 거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으로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영표도 현재로선 그 제안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생각은 있대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복잡하게 좀 얽혀 있나 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협회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따르면 만약에 이영표 선수가 끝내 고사해버리면 카드가 아까 얘기했죠. 이근호, 현영민, 뭐 박주호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중요한 자리를 딱 그 아까 핵심적인 위치를 맡기기는 조금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 그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이영표가 만약에 진짜 끝내 고사하면 마땅한 대체자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뭐? 핵심은 협회는 달라졌어. 바뀌었어. 쇄신. 쇄신. 젊어졌어. 이걸 원하는데 그걸 대체할 카드가 없는 거야. 그렇죠. 박항서 감독도 사실 거기에는 조금 아까 호감도는 있지만 바뀌었네 이거 조금 다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영표 선수를 다시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한번 그래도 좀 도와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아직 카드가 좀 살아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 부시가? 완전히 이영표 카드가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지만 본인은 고사를 한 상태고.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원래 봤던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봤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밀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평소에 협회가 좀 신뢰도 있고 이미지도 좋았으면은 그래도 새 인선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미지가 안 좋. 이미지가 안 좋고. 그렇지. 예, 이제 그 세신 작업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협회가. 나 그거 관련해서 네. 이거는 내가 한번 패노도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요새 그런 말들 기사로도 그렇고 협회도 약간의 말을 흘리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있잖아. 아니 그동안 축구협회에 대해서 쓴소리했던 젊은 축구인들 뭐 그 2002년 멤버일 수도 있고 월드컵에 나갔던 스타 플레이어들 그동안 이렇게 쓴소리 많이 했던 축구인들 젊은 축구인들 우리가 왜 하자고 하니까 왜 이 일을 안 하냐 말만 하고 결국은 행동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유의 말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런 기사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근데 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언플을 하거나 이거는 적절한 지적이 아닙니다. 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2002년 멤버들 포함을 한 좀 더 젊은 30대 40대 뭐 이런 이제 젊은 축구인들이 축구 현장에 나가서 더 책임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좀 공개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적해 왔지만 그렇게 젊은 축구인들이 야 이제는 현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라고 지적하는 거와 현 집행부 체제에 왜 안 들어갑니까는 좀 다른 격이야. 그렇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 두 개를 교묘히 섞어. 예. 왜 정몽규 집행 체제에 안 들어가? 왜 말만 하고 왜 비판만 하고 왜 행동 안 해? 이거 정확한 지적이야. 섞어버리면 안 돼. 정확한 지적이야. 자, 젊은 축구인들 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현장에서 좀 많이 더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지적은 나 계속 하자고. 네네. 하지만 지금 체제 왜 안 들어갑니까? 당신들은 말만 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두 개 섞는 거는 나는 좀 불편하다. 네. 이건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아니 이거 만약에 그 협회가 우리 제안 안 받아 젊은 축구인들 왜 우리의 이런 제안에 우리의 이런 이야기에 왜 답을 안 해? 젊은 축구인들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려면 정몽규 회장 바꾸라는 민심에 그 전에 협회나 축구계가 먼저 대답했어요.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는 답 안 했잖아.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팬들 민심 실제 70% 80%가 정몽규 회장 바꾸라고 그랬어. 그 민심에는 대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축구협회에 왜 우리의 바람에는 너네들은 왜 대답 안 해? 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더 들어갈 수가 있나? 더 못 들어가지? 약간 좀 협박받아 들어가는 느낌이잖아. 네네. 그렇게 풀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는 드릴게요. 그 왜 젊은 축구인들이 주저하는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못 들어가는지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안 들어가는 건지 못 들어가는지 주저하는지 뭐든 좋은데 이유가 뭐겠어요? 정몽규 회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 뭐 어렵게 얘기 안 할게. 그런 거잖아. 이 좋지 않은 여론. 그렇지. 내가 들어가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력감. 16년이 뭡니까? 16년 너무 길어.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만약에 정말 젊은 축구인들 이렇게 중용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나 그게 진짜 진심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고 싶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명확한 방법이 있었어요. 사선 안 나오면 됐어. 그거 아니야? 사선 안 나오고 젊은 축구인들 회장 하세요. 한번 젊은 축구인들끼리 나와서 판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진심이었겠지. 그쵸. 만약에 진짜 젊은 축구인들의 기회를 주려고 했으면. 근데 나는 한 번 더 할게. 나 16년째 할게. 하면서 내 밑으로 들어와. 니네 왜 안 들어와? 젊은 축구인들. 이거 얘기하는 건 난 동의하기 좀 어려워. 여하튼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네. 페노도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있나요? 아니 뭐 딱 그 말이 맞. 예. 네, 사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젊은 축구인들에게 기회가 안 갔고. 그렇지.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다 망가져 있으니까 이제 오라고 하는 거니까 보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묘하게 좀 진실하고 섞는 거죠. 그치, 속잖아. 네. 실제로 뭐 선수 출신 사람들이 지금 현직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비율이 좀 낮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사실 뭐 축구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일할 곳은 많은데
그리로 안 가는 건 사실이니 힘든 길이니까 그런 거는 비판할 수 있어도 지금 축구협회 집행부에 왜 안 들어가냐는 좀 다른 얘기다. 네. 네. 아니, 생각을 해봐. 그냥 자기가 거기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지 그쵸? 전환용인데 그거를 얼굴만 내세우는 거죠. 그치 그 내가 거기 왜 들어가서 투자를 해 내 삶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는 기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끔씩 이제 그런 류의 그러니까 왜 젊은 축구인들이 막상 일을 안 하냐라는 글도 있던데 예. 그런 뭐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정몽규 회장에게도 과감하게 글 쓰세요. 예. 왜 27가지인가요? 문체부 감사를 통해서 발견했던 그렇지. 비위? 27가지 비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왜 또 사선했습니까?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라고 그럼 또 실명으로 그럼 과감하게 비판하라고요. 네. 만만한 게 젊은 축구인들 아니잖아. 그렇지. 젊은 축구인들을 그렇게 나는 이거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 젊은 축구인들을 대놓고 비판하는 만큼 정몽규 회장도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실명을 비판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인선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 자, 다음은요, 이거 조금 약간은 된 뉴스 같은데,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보도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형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전달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영고 제명한 선수들이 제기한 무효 처분 소송 1심에서 진 뒤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 뒤늦게 좀 확인이 됐다는 뉴스거든요. 뭐 이게 원래 일주일 전 기사예요. 예, 예. 제가 이거 그냥 안 다뤘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하려고 너무 이렇게 조그만 난 잼 날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자꾸 갖고 와서 이렇게 잼 날리는 거 진짜 중요할 때 한번 팍 싸워야 된다 이런 네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안 했는데 지금 이 집행부 구성 못하는 이 사태와 묶어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게 바로 협회의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한마디로 얘기해 승부조작범들이 있었잖아. 네네. 네. 지금 이거는 2011년 관련한 거예요. 그 K리그에. 그래가지고 제명됐잖아. 제명됐는데 그 4명이 축구협회 상대로 해서 야, 나 제명 처분된 거 무효해줘.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승부조작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증명하려고 재판한 게 아니야. 네. 너네 나 제명하는 중징계 내릴 때 그러면 뭐 징계위원회 이런 걸 열어야 되잖아. 절차 니네 잘못 지켰잖아. 니네 절차가 안 좋았어. 문제가 있었어. 그걸 법대니까 각하 뭐 이래. 각하. 그런 거잖아. 니네는 난 내용은 몰라. 내용은 모르겠는데 니네 왜 나한테 징계 내릴 때 뭐 징계위원회를 열린다든지 나에게 미리 사전 통보해서 나에게 뭐 소명할 기회를 준다든지 왜 그거 안 했어? 그거를 통해서 법원에 제기한 거야. 근데 법원이 절차 어겼네 협회가. 그래서 야 그럼 이거 징계 이거 안 돼. 니네 절차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했으면 승부조작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야. 그렇지. 그 이후에도 한번 때려 맞았잖아. 그죠. 그럼 협회가 야 오케이 우리가 절차가 잘못된 건 인정. 하지만 내용이 너무 큰 문제니 이거는 징계는 징계대로 줘야 됩니다. 라고 다시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항소 포기.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다 풀린 거예요. 다 풀린 거야. 그러면은 4명 다 풀렸어. 그 사람이 4명이 다시 축구계로 들어가서 일을 해도 되는 거야? 등록돼 있어 지금. 아예 가르쳐 사람들. 그리고 협회에게 이 기자가 물어봤나 봐. 왜 항소 포기했습니까? 했더니 이유는 몰라요 저희도. 평론가요? 협회가 당사자라고. 그럼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지. 네. 그때 3년 아마 사태 이때 있었던 사람들. 그때가 지금은 4명이 풀린 건데 47명이었나 봐 연구 제명이. 그때 많은 사람들도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지금 만약에 다 들고 나오면 항소를 안 하면 다 풀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풀었던 것처럼 2023년인가 그때 A매치 날 기습사면 한 거. 그렇죠. 맞아요. A 매치 때. 결과적으로는 또 다 사면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와, 다시 그때 이제 중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그쵸. 다시 축구 현장에 그래서 축구 유소년 가르쳐도 못 말린다. 승부조작범이. 그러니까. 저런 거 해줘야 얼마나 일을 못 하는 거야. 좀 답답하네요, 진짜. 여러 개 다 터져 나오네. 자, 그리고 이건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를 까더라고. 그쵸. 예, 약해진 한국 축구 일본에서도 화두고 일본 그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한국처럼 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얘기를. 어제
뭐 기술위원회를 했대요. 예. 일본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기술위원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 한국 축구에 대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게 이제 나온 거죠. 와, 근데 근데 사실 다른 축구를 이렇게 언급 얘기할 안 수 하는데.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심지어 또 라이벌 팀인데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한 거면 바보로 보는 거죠. 근데 좀 네. 심각하긴 해. 바보로 이런 보는 거. 거죠, 바보로.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저게 두 가지였대. 저 전제가 저 기술위원장이 선출인데 두 가지를 예를 들었대. 많은 사람들이 만말이라고 하는데 맞는 말. 하나는 지금 열리고 있는 17세 아시아 대회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첫 경기 졌잖아. 예, 예. 그 얘기. 야, 인도네시아에 한국이 졌더라. 그다음 두 번째. 네. 댄소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이 예. 그쵸, 그쵸. 선발전이야. 네, 이제 네. 하는 경기. 그 경기 최근에 한국이 계속 지고 있는데 어허. 최근에 댄소컵에서 한국이 슈팅 자체가 0이었대. 그쵸. 아예 슈팅을 못 해줬대.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기술이니까 다 분석했을 거 아니야. 보다가 야, 한국 축구 진짜 너무 심한데? 아. 모든 연령대들이 다 문제라는 거야. 그러네. 사실 일본이 저러니까 우리가 약간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진짜 뼈 때리는 말이라니까. 맞아요. 맞는 말 같다. 그 이번에 그 여기서 그 언급은 아니지만 월드컵이 했으니까 우리 풀 대표팀, A 대표팀. 일본 경기와 우리 경기 한번 봐봐요. 아니 결과는 뭐 질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지만 내용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기준이 그렇게 했더만 지금까지 라이벌로 경쟁해온 한국 축구의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 가서 저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예, 예, 그냥 예. 진짜 딱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맞는 말이네. 근데. 한국도 저렇게 무너진다. 한국도 우리의 라이벌이었고 한국도 잘했던 축구인데 이렇게 우리도 준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이게 일본에도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만 넘길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아, 좀 자존심은 상하는데 또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예. 또 대한축구협회 다 행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예. 예. 뭐 최근에 뭐 우리 22세 감독 없이 아, 맞아요. 신성경기 했다가 중국도 그 문제지, 지고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진짜 지금은 뭐 다 이상해. 예. 다 이상해. 그게 이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별 팀들이 네네. 그게 이제 어쨌든 통일성도 없고 그렇지. 준비도 좀 안 돼 있고 내년에 그 22세가 내년에 아시안 게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직 감독이 없으니까. 예. 그게 또 망한 거고. 근데 이제 봐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메달 딸 거야 아마. 웬만하면 땁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시안 게임을 그쵸, 말고 그쵸. 아시안 예, 게임을 아시안 게임. 다 이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험 쌓는 대회로 많이 나와요. 그쵸? 비중을 이렇게 많이 두진 않지. 근데 우리는 병역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막 대단한 선수들이 막 아시안 예, 게임에 예, 나간단 예. 말이야. 그럼 거기서 만약에 또 우리가 금메달 딴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또 덮여. 에이 메달 따잖아. 근데 이런 속사정을 알면 그게 아니거든. 지금 다 아파하고 있거든 한국 축구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들여다봐야지.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좀 많이 답답하고 좀 그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